기아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실적까지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요, 83,40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1,2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134%로 6%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요, 현대자동차가 33.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이버 그 정보에 의하면은 증권 정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모건 스탠리, 메릴리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이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0.3%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르풋이 7.3% 증가했고요. 그래서 스르풋율은 1.6%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1.16으로서 0.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 돈보다도 쓴 돈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은 4,808억 원으로서 18%가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82억 원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는 그 폭이 작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재고 회전율이 기아가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재고자산 흐름표를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아가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WCAI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85억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착품이 302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착품의 감소는 이제 배가 도착해가지고 공장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사용액가 합쳐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것이 0.2% 감소했다. 매출이 조금 증가했는데 결국은 매출 재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좀 어떤 흐름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흐름에 반대 역행하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자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비용이 10.8%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비율이 2%가 거의 2%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2%라도 상승을 했으면 0.2%인가요? 상승을 했으면은 재료비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데 거꾸로 재료 비율이 2% 내려갔다 이런 얘기는 이것도 연속해서 다 연관해 가지고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규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요. 이것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만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품 증감액의 차이입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기아가 현대차한테 흡수 합병이 됐나요? 인수 합병이 됐든 어떻게든 현대차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산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영업이나 뭐 이런 문화들은 현대화 됐다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재무회계나 회계 원칙들은 표준화가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내부 관리적으로 회계의 어떤
그 어떤 원칙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회사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 기아에 대해서 제가 참 부정적인 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속의 한 사람인데 역으로 요즘 실적은 거꾸로 또 좋거든요. 이 회계만 조금만 더 투명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조 176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419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그 분기 임금은 3,320만 원. 그래서 연간 1억 3,300만 원 선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9.8%로 산출이 됩니다. 이게 현대차나 그 현대모비스보다도 이 평균 임금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그 장기 근속자가 많아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뜻 생각은 나지 않지만은, 장기 근속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직급 구조 인원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원 수가 35,410명인데 현대차인 경우에는 이게 따블입니다.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중간관리직이나 그 임원직이나 간부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이 많다 그러면은 기아보다도 상대적으로 그 관리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관리자들도 인건비가 뭐 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 생산직 그 하위직들이 일부 뭐 반장이나 이 고경력자는 빼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기아보다는 더 그 직원 수가 많겠죠. 저임금 직원 수가. 그래서 낮은 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그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기타 비용으로 묶어서 그 비성분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어떤 간단한 그 사고방식이죠. 중요한 것은 재료비하고 경비 중에서는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나머지 경비는 통쳐서 묶어도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 전체적으로 보는 눈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변동 기준은 좀 통일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그 기타 경비가 47.7%니까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나머지가 또 50% 정도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단계 검증으로 1분기는 일치합니다.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그런데 이제 전년 동기는 8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분석 차이가 나왔는데 이것을 밝히시오, 해명하시오 라는 선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찾아내는 게 스루프 회기를 하면 자연히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길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루프 회계는 가공비를 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 재료비에. 그러니까 분식회계 할 건덕지가 안 생기는 그런 스루프 회계이기 때문에 원가 회계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회계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현금 흐름표 이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맥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이 567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567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재고가 485억 원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2억 원의 현금이 어딘가 날라갔다. 그게 날라간 게 아니고 누가 해먹었다. 이렇게 된다면 해먹은 게 아니고 유형자산으로 그게 대체가 된 거다. 그게 100억이다. 그러면 82억만 넘어가야지 왜 100억이 넘어갔느냐. 이 100억이란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또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19억 원 정도는 어디를 또 왜 그 현금 외에 나머지 게
부풀려져 가지고 유형자산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것도 이제 기아차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그 유통망에서의 그 전시장에 있는 그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물건이 팔리면은 매출 처리가 될려는지 어떨려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 유형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대차도 유형자산으로 했다가 어느 날 이제 분석 의견의 의견을 좀 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현대차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아차는 아직까지도 그런 소문이 안 들어갔는지 계속해서 전이하는 방법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시장에 있는 거를 그 재고로 그냥 봐야 되는 건지, 거기서 또 매출이 일어난다면 재고로 봐야죠. 무슨 그 고정자산, 유형자산으로 했다가 뭘 어떻게 했다가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68 회전 상승했고요. 근데 반대로 TOE 생산성은 하락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 회전율이 오르면 대부분 이제 단가가 내려가니까 금액이 줄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금액으로 뿐이 알 수가 없으니까 금액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올라가게 돼 있죠. 똑같은 재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단 출원을 갖다가 원재료 가격 하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졌으니까 판매 가격은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거는 다음 장에서 더 입증 여부를 거론하기로 하고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36%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속도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입 유형의 매입액을 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한 8조 5천억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원재료 매입액이 또 상품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 기준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원재료 사용량 금액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원재료 및 상품 사용량을. 참고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원재료로 보고 있느냐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엔진, 미션, 모듈 등 철판, 페인트 등, 그 다음에 설비, 특수 부품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초 원재료 거를 원재료 가격 추이로 얘기하느냐, 이게. 이 물건을 구매했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단가를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기초 소재로 계속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때린다는 것은,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주주도 기만하는 행위고요. 네, 이건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아주 그냥 비판적으로 좀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신네들의 그 원재료가 기초 소재를 당신네 공장에 들어와서 그것을 당신네들이 철광석을 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수직 계열화 해 가지고 제품까지 완성차까지 만든다면 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 현대 모비스한테 원재료를 받는 거 아니냐. 그 현대 모비스한테 구매 가격을 알려줘야지. 그거 왜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불투명한 겁니다. 이런 게. 제품 가격은 뭐 나와 있는데 조금씩 상승했습니다만, 국내 가격을 조금 올렸고요. 오히려 여기 그 상용 다음에 또 승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수출 가격입니다. 수출 가격은 내수 가격보다 이제 또 높은 가격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원화로 산출했을 때 가격이 인상한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한테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아니 현대차 그룹한테 모두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매입 유형의 주요 부품의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개해야 될 것이다. 왜냐? 이것은 현대차를 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를 비판해서 현대차를 까발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더 수출을 해서 앞에 앞선적으로 얘기했듯이
좀 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이 잘 돼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수입도 많아져 가지고 그 낙수 효과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그래서 신뢰도가 또 올라가서 주가도 좀 올라가고 그러길 바라는 어떤 그 선의의 그 비판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18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38.7%로 증가한 걸 보니까 종속기업 투자에 좀 투자가 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EAD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3,69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것은 채권자한테 1,20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0.8% 증가했습니다. 뭐 큰 증가율은 아니죠. 중소기업이라면 1,200억을 갖다가 차입하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일 텐데 잠깐 뭐 비율도 적고 그 다음에 이자도 아주 싸게 약간 작년보다는 조금 그 기본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것도 올라갔지 않나 싶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021년도 기준에서 ROE 1.2%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1분기는 이게 ROE 이익 배당만이라면은 엄청 그 배당률을 세게 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배당률이 갑자기 증가를 했느냐? 요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익 잉여금률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이익 잉여금이 전 분기에 575%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익 배당을 그 ROE 기준으로 투하자본의 3.7%로 해서 1억 2천 정도를 이익 배당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자본 이익 잉여금률이 그 감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제일 많은 최대 주주잖아요. 33점 아까 88%. 그러면 이제 현대차한테 가는 이익 배당이 엄청 많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차한테 이익 배당이 그렇게 많이 가니 현대차는 이익을 많이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결산 아니냐. 라고 그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해서 소설을 쓰시네요. 이렇게 이제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로 봐서는 분명히 현대차가 최대 주주고 기아차에 대한 이익 배당을 3.7%까지 물론 이제 외국계 자본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 배당을 좀 많이 해야지 1.2%가 무슨 거 당신네들 돈 많이 버는데 분명히 그 외국계 그 자본한테 압력을 난 받았다고 충분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현대차도 이익 배당을 많이 원하지 않는 이익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배당을 받으면은 제조 매입하는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법인세율이 올라가지고 세금 내는 거 버거운데 그러니까 나는 현대차가 결손을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망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또한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익 배당을 하고 이익 잉여금 아니 F임 최종 3조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04%로 넉넉히 가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아까 그래서 얘기한 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익 배당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 여충률을 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예측 빼고 그냥 스루풋 그 요소만 가지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2022년도 말에는 한 40조 원 할 것 같다. 스루풋율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그대로 두고 아까 분기 회전이 7.9회전인가 아마 그랬죠. 그러면 그냥 4배 했습니다. 31.7 회전하면은 이거 엄청 높은 회전율입니다. 그 제조업체로서. 제조업체가 12회전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 실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고 관리는 그 기아나 뭐 현대도 현대도 낮지 않은 재고 회전율이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그 현대차 그룹이 재고 회전 관계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김에 더 잘해라. 1년에 한 52회전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는 거로. 거의 뭐 도요다의 지트 방식으로 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재고에 돈도 안 묶이고 돈을 더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해도 비슷하게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에 제가 하나 그 전개를 더한 것은 목표 이익, 프로핏을 더해가지고 스루풋으로 나누면은 똑같은 유사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을 할 거냐. 그 계약을 예를 들어서 단품으로 생각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은 150만 원 남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거냐. 아니다. 그러면은 스루풋율은 그대로 두고 제거 회전율만 조금 올려보자. 33회전. 그래도 매출액은 4,300만 원, 4,320만 원짜리 차를 파는 효과다. 그래 매출 증가는 6, 7% 정도 증가를 하고 매출 재료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증가하고 요것은 이제 그 재고 회전율 증문율만큼 비선형적으로 매출 재료비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건 추정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는 또 0.8%, 판매 관리비는 0.5% 이런 것들이 요 실적 베이스에 비례해서 그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4,300만 원짜리를 팔게 되면은 250만 원의 이익이 난다. 차 한 대 팔고서 150만 원 남던 거를 250만 원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에 대해서도 실적 분석 및 좀 불투명하지만 그 재고 자산 회계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그 낮아졌다 이런 것도 좀 하지만 아마 그 현대모비스가 기아차한테 좀 납품 단가를 싸게 해주신 거 아닌가. 현대차보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면서 분석 내용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